복소수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는 복소수의 개념들, 복소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잖아요. 복소수 출발 A 플러스 BI, AB가 실수분. 복소수 뭐라고? 복소수가 A 플러스 BI로 우리가 보통 적고 우리는 AB가 기본적으로는 실수란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실수란 말이 안 붙어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뭔 난리가 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다고.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 B는 0인가요? 그렇죠. 아니 꼭 그렇지 않죠. 뭐가 안 그래요? AB가 무조건 실수란 말이 나오면 A0, B0이 그런 말인겨. 뭐가 안 되는 거야? A랑 B가 헛수이면 안 된다고요. A가 I고 B가 1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 단원에서는 꼭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냐면 이 실수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 단원, 허수가 그 나타나는 단원이 크게는 어떤 단원이냐면 복소수 배웠잖아. 이 복소수 단원에서 허수를 배웠지. 뭐 어딜 때 이용을 할 거냐? 바로 방정식에 이용을 할 거라고. 그때까지는 허수가 들어있어. 알겠니? 부등식은 들어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죠. 부등식은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지? 전체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니까요. 근데 부등식은 왜 안 들어? 답변 위에 실수만 표기할 수 있어서. 수직선이라는 말은 표현 가능한 거. 부등식은 표현이 가능해야 돼. 크기 대소 관계가 있어야 돼. 표현이 가능하니까 허수는 안 나와. 함수는 나와 안 나와? 함수에서는 복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나와. 왜? 함수도 범위가 실수범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복소수 파트하고 방정식 파트에서만 주로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허수라는 단어가 꽤 이제 중요하긴 한데 우리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고 딱 1학기 중간고사 쪽에서만 큰 영향력이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언제까지는 영향력이 있을 거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잖아요. 방정식이란 단어가 남아있으면 등간에 허수다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방정식이란 단어에서는 무조건 허수란 말이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문장에서 그래서 문자에 범위를 꼭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이상하게 풀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일단 약속을 할 때 A 플러스 BI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끼리 대화를 할 때는. 근데 A, B는 실수란 조건까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야? G 플러스 G바는 2A G 플러스 G바는 뭐라고? 2A G지바는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G 플러스 G바는 2A G지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둘은 뭐가 됩니까? 무조건 실수가 됩니다. 합과 곱은 무조건 실수가 돼. G-G바는 G-G바는 뭐가 되니? 2BI가 되지. 얘는 허수죠. 얘는 허수잖아. 맞니? 허수에서는 항상 허수 앞에 있는 개수가 0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우리는 허수 단위 I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개수들이 실수인지 확인을 할 거고 허수 단위 I 앞에 있는 애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 허수일 수도 있어. 하지만 B가 지금 실수라고 했잖아. 허수 단위 앞에 있는 상수는 0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 0은 실수야 허수야? A는 왜 확인 안 했어? 어차피 A는 실수니까 확인을 안 해. 근데 B는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뭐야? B가 0이면 I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B가 0인지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B가 0이 아닐 때만 허수입니다. 그래서 G-C반은 허수다 하면 틀렸습니다. 틀렸고 B가 0인지 확인해 줘야 돼. 허수 단위 I 앞에 있는 개수는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세 가지.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합과 곱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 G집안은 실수인데 여기서는 이론들이 몇 가지 들어가고 뭐들이 들어있냐면 또 여기 얘네들이 있다 보니까 얘 기본이고 얘네들이 있다 보니까 G집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A하고 B는 뭐라고? 실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알아? 제곱일 때 양수가 되는 거야. 이 복소수 단원이 나오면서 실수의 특징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실수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중요한 사실이야. 이론적으로는 실수는 뭐 표현할 수 있는 수이고 어쩌고 뭐 말을 하는데 유리수 무리수 구분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식으로 쓸모 있는 말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단 0인 것은 체크를 하고 실수 제곱은 우리는 양수라 말하고 0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부등호는 항상 크다 작다부터 확인하고 같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한다고 해. 정확하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말을 하는 게 맞아. 알았니? 앞으로는 양수 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0은 양수 음수 확인 넣어놓고 나서 0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일 나중에 확인할 거라고. 부등식은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틀리니까. 그래서 0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런다는 말은 G지바가 0이 되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은 A랑 B랑 0이 된다는 소리고 다시 그 말은 G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다음은 아주 중요한 사실. 복소수, 허수라는 표현이 있는 단원에서는 복소수, 허수라는 표현이 있는 단원에서는 G가 실수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준다 했어요. 왜? 허수가 있으니까. 허수라는 말이 있는 단원, 복소수라가 있는 단원에서는 함부로 얘가 실수란 말을 잘 안 해줘. 해줬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야. 실수란 말은 중요한 말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실수란 말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 왜 그러겠어? 당연하니까. 실수 범위에서 문제를 풀었다 당연하니까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알겠니? 하지만 실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허수 단어, 허수란 말이 있는 단어 복소수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실수란 말은 아주 중요하고 알겠어요? 나중에 가면 실수란 말에는 방정식의 실근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 실근 거기도 허수란 말이 있으니까 실근이란 말이 있는 거라고 해. 뭔지 알겠니? 그 외에는 사실 실수란 말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단어이니까 중요하다고? 복소수, 방정식 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이해되니?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실수 단원에서 방정식이 아니라 실수 단원에서 실수란 말이 나왔다는 말은 요거 사용하라는 소리야.
실수 범위에서 실수 조건인데 나왔다는 것은 요거 이용하는 소리예요. 요거. 제곱은 항상 양수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해되니? 하지만 무슨 단어냐 지금? 복소수, 허수가 포함된 이 복소수 단어에서는 이 실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고요. 지랑 지바가 같아집니다. 얘가 꽤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뭐 위에 것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위에 것 지금 중요한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야. 위에는 복소수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표현이 나오면 지가 실수란 말이 나오면 지랑 지바가 같다라는 식이 나와야 돼요. 얘는 말이니까 큰 쓸모가 없어 사실. 얘는 등식이니까 얘는 쓸모가 있다 이 말이지.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건 쓸모가 있어. 그 와중에 0이 되면 그러니까 00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복소수 개념적인 내용에서 보면 복소수는 뭐가 없어? 대소관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얘를 G1 얘가 G2면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이면 G1이 G2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G1하고 G2가 이게 크다는 말에는 여기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어? G1과 G2는 실수란 말이 붙어 있고 실수란 말이 붙어 있는 말은 G1하고 G1바가 같고 G2랑 G2바가 같다는 이런 말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여기에 이제 문제 푸는 기술들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게 개념이야. 요게 복소수 개념. 요것만 알면 선생님이 한 80%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한 틀이야. 개념. 요것만 너희들이 계속 달달달하고 문제 나오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알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복소수가 갖고 있는 연산적 특징. 복소수 갖고 있는 연산적 특징이 두 가지 흐름입니다. 알겠니? 복소수가 갖고 있는 연산, 복소수 중에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연산, 그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되니? 아마 앞쪽에는 개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에 말하지 않은 것은 뭐야? 지제곱을 안 했지? 실수 호수에 대한 지제곱을 안 했지? 왜 제곱을 해봐?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니까.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겠지?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 때문에 허수가 등장한 겁니다. 아니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지 않을까라 해서 허수가 등장한 거야. 그 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서 허수 단위 i를 했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 거라고요. 알겠니? 알겠어요? 그래서 순호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되고 됐어요? 제곱에서 하나 적어줄게.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실수가 됐어요. 예, 뭐라고요? 지가 실수 또는 지가 순 허수가 된 겁니다. 지제곱이 실수가 됐다는 것은 지가 실수, 지가 순허수. 제곱이 양수가 된 것은 실수. 제곱이 음수가 된 것은 순허수. 허수는 없지. 허수가 없는 것은 실수가 아니니까 없지. 지제곱이 허수가 되는 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하면 허수가 나온다 이 말이야. 까지.
복소수 G가 있어요. G 제곱이 있어요. G 제곱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 G 제곱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면 돼. 문자로 생각하면 돼. 알겠니? 이러한 식을 무슨 식이라 불러? 이런 것들 뭐라 부르냐? 이런 식을 뭔 식이라 불러? 뭔 식이라 부르냐? 쉽게 생각해, 쉽게.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야에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야. 복소수에는 등호가 있으면 복소수라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허수에서 복소수가 있는 것 중에 우리는 등식은 얘에다가 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소수 등식은 식이 하나가 알려준 게 아니라 두 개를 알려준 거야. 복소수 등식은 식을 두 개를 알려준 거야. 이게 복소수식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켤레를 하나 적어놓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힌트가 분명히 있어. 아니 왜 적습니까? 여기 바가 있잖아요. 바가 있으니까 무조건 바식을 적고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두 개를 곱하겠네. 곱하겠지. 제곱은 얼마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지. 이 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 그럼 얼마야? 켤레 곱. 3, 3, 9, 4, 13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G집안은 정세. G집안은 G제곱 G바제곱 13이야. G집안은 마이너스는 어디 갔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지. 맞아? 아니죠. G집안 아까 뭐라 했어? G집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했잖아. 양수가 된다니까. 이게 이놈의 제곱이 13이 되니까 G집안은 뿔마 13까지 적는 것까지는 인정이 돼. 알겠어? 하지만 뭐라고? G집안은 무조건 양수라고. G집안은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된다. 바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오는 게 이런 내용상은 맞는 순서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G집안은 양수야. 실수인데 양수야. 생각하라겠어. 다음. 실수가 아닌 복소수 G에 대하여 뭐가 나왔어? 등식이 나왔네. 복소수로 표현된 등식이 나왔잖아. 그래서 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하라고? 등식이 나오면 뭐 하라고? 뭐 하라겠어? 등식이 나오면 뭐 하라겠어? 야, 이씨, 불과 몇 분 전에 얘기했다. 정세, 등식이 나오면 뭐 하라겠어? 정세도 없냐? 뭐 하라겠어? 뭐 하라겠냐? 켤레를 붙여서 식을 하나 더 만들라고 했잖아. 등식이 나오면 뭐 하라고? 켤레를 붙여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라고. 순서는 바꿔졌는데 그대로 쓴 거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식이 되니 지금? 2반은 뭐야? 2반은 2지. 그러고 보니까 식이 비슷하게 생겼네. 식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지금. 두 개를 어떻게 돼? 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 형태가 나오겠네. 아니, 지금 식이 똑같으니까 이놈하고 이놈 똑같겠지. 빼도 되고, 빼도 되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뭐야? 넘겨서 얘를 인수분해 하겠지.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전에 뭐가 나왔어?
G제곱하고 G바 제곱이 같다겠지. 네. G제곱하고 G바 제곱이 같아. 뭘 알아낼 수 있어? G제곱과 G바 제곱이 같아요. 4B가 있는 아니야. 쌤이 알려줬던 요거 달달달 외우고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아까 뭐라 했냐? 요거 뭐야? 이거 뭐 이 화살표 뭔지 알아? 왼쪽 오른쪽이야. 실수이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하고 지바 같으면 또 이렇게 넘어가. 바랑 같으면 지가 실수라고. 중요한 겁니다. 자, 너희들이 복소수 문제를 풀 때 개념적인 부분에서 G에다가 A 플러스 BR을 넣습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야. G에다 A 플러스 BR을 넣는 순간 복소수 개념은 사라지고 방정식만 남습니다. 연산할 거니까. 알겠니? 복소수 공부라는 것은 개념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 내용적으로 거기다 A 플러스 BR을 넣는 순간 G는 사라지고 A 플러스 BR만 남아. 그럼 너희들이 양쪽이 같다고 해서 A, B를 가난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복소수 실력이 안 납니다. 복소수 기본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줘야 돼. 맨 연산만 하고 있어. A 더하기 B. 그것도 복소수 연산이 아니야. 선생님 말하는 복소수 연산은 이 개념이 아니야. 너희들이 A 플러스 BI 넣어서 하라는 연산이 아니고 복소수의 특수한 형태의 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들에 대한 연산이야. 알았니? A 플러스 BI를 넣어서 풀어라. 풀지 말아라는 아니야. 하지만 넣는 순간 복소수 개념은 사라진다고. 복소수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으면 복소수 실력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A 플러스 BI 넣어서 푸는 문제는 다 맞춰. 복소수가 뭔지만 알면 실수부 더하기, 헛수부 더하기, 그 다음에 분모 실수와 이 정도만 알면 다 풀어.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어? G제곱이 실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G제곱이 실수가 맞아. G바 제곱이 실수가 맞아. G제곱은 G바 제곱이면 G제곱이 실수란 말이 맞아. G바 제곱이 실수란 말이 맞아. 똑같은 말이죠. 에이, G제곱이 실수면 G바 제곱이 실수니까 두 개 똑같은 말이야. 이게 원래 같은 식이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 G제곱이 실수란 말은 아까 했죠. 제곱에서 실수가 됐다. 뭐였지? 실수 혹은 순호수. 실수 또는 순호수였지. 얘가 0이 됐잖아. 곰이. 그러지?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지. G-G바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G가 실수입니다. G-G바가 0이란 말은 G-G바는 뭐였지? 내가 뭐지었지면 식을 말하는 거야. G-G바는 뭐였어? EBI가 0이 됐다는 소리지. 이 말은 B가 0이 됐다는 말이지. B가 0이 됐다는 말은 뭔 말이야? G가 실수였다는 소리야. G지바가 0이 됐다는 말은 뭔 말이야? G지바는 식으로 하면 2A죠. 2A가 0이 됐다는 말은 뭔 말이야? 일단 A는 없으니까 순호수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네. 순호수가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순호수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이는 지금 요 식에 대한 해석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적을 거냐 이거야.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따로 써도 되고 알았니? 이 식은 꽤 많이 나온 식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자, 이러한 G제곱은 G바 제곱 이러한 식이 있잖아. G를 포함한 등식인데 실수 조건에 대한 얘기는 이 인수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G랑 G바 같다는 소리가 뭐라고 했어? 얘란 말은 뭐라고? G가 실수라는 말이야. 이게 실수를 가지고 놀았어. 그럼 당연히 실수가 되겠지.
G란 놈이 실수잖아. 실수를 가지고 놀았어. 그럼 당연히 실수가 되겠지. 식이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에서는 꼭 어떤 말이 꼭 숨어 있냐면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 분명 거의 대부분 있어. 거의 대부분 있다는 거야. 이걸 제외시켜달라 이 말이지. 어? 실수가 아니란 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외가 되고 요게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순호수가 된다. 이 조건에서 지금 요 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뭐까지 알아낸 거냐면 요 놈은 G가 BI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고 P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요걸 알아내려고 지금 여기 요 작업을 지금 한 거야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하는데 너희들 순서대로 풀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요것이 이제 개념 공부라고. 이래서 그러면 B는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는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G집어가 뭐라고? G집어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A는 얼마였어? 0이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B제곱 되겠지. G분의 G반은 뭐야? G바분의 G반은 G분의 G반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니 얘는 PI고 얘는 마이너스 PI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은 2 B는 뿔마 1 이래 되겠네. 됐니? 뿔마 1이고 현재 1을 알아서 A는 0이라고 알아냈지. 그러면 G제곱 플러스 G바제곱은 자 무조건 우리는 곱셈 공식 형태가 나오면 뭘로 바꾼다? 합곱으로 바꾼다. 합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2A의 제곱이고요. 얘는 2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난다고요. A는 0이고 B는 뿔마 1에서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한 문제가 참 공부가 좀 많이 됩니다. 알았어요? 복소수의 개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 복소수에 대하여 요게 성립할 때 얘를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야? 알파 바가 3, 베타 바가 3, 감마 바는 3. 당연한 말이네. 일단 알파 바 실수가 되는 건 당연한 말이야지. 되니? 나머지 말들이 아무것도 없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는 것은 뭐 알아내라? 뭐 알아내라? 알파 바 베타 바 감마 바 쓰라고 했잖아. 5 플러스 I 이래 되겠죠? 됐니? 그러면 지금 요런 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관찰해 보면 얘하고 얘 세 마리를 곱하면 9마리가 나오겠지. 그 중에 없는 놈은 누구야? 요놈 세 마리인가 말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잖아. 지금 요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지. 됐니? 다시 말해서 준식은 주어진 식이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 두 개를 곱하면 얼마야? 5의 제곱, 1의 제곱. 켤레 곱이니까 5의 제곱, 1의 제곱에서 빼기 3배 3 하면 된다 이 말이네. 알파 바 베타 바 감마 바가 없으니까 이거 빼면 되잖아. 26에서 9를 빼면 되네요. 요런 게 지금 개념적인 연산입니다. 개념적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연산 많이 안 해도 돼요. 이해되니? 복소수는 그래서 복소수는 지금 빨리 끝내놓는 게 좋아. 왜냐면 복소수만큼 확실한 단원이 없습니다. 내용이 확실해. 그거밖에 없어. 알았니? 너희들 공부를 할 때는 확실한 단원부터 해결을 빨리 해놓는 게 좋아.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이잖아. 연산만 잘하면 되잖아. 일단 공식 잘 외우면 되잖아.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공식 못 외워.
그럼 그 확실한 단원이 없는 거야 아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 항등식 이런 데가 어렵잖아. 거기는 확실한 단원이 아니야. 문제가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야. 뭐 선생님이 알려준 데가 한 중3까지 올라갔거든. 알았어? 잘 이용하면 거의 최상 문제까지 풀 수 있어. 하지만 개인적 능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준 거고. 복소수 같은 경우는 너나 나나 기나 고동이나 아무리 못하더라도 연습하면 다 풀 수 있어. 개념 연습하고 식 그대로 적용하면 다 푼다는 소리야. 이 복소수 같은 단어는 쉬워. 너희들이 보통 고등학교 과정 내용들을 보면 쉽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 이렇게 보통 가거든. 복소수 좀 쉬워. 방정식까지인데 그거 쉽잖아. 그 다음에 2차 함수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정식이 좀 쉬웠다 어려웠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쉬워해. 여러 가지 부등식이 가면 좀 어렵고. 그래서 행렬, 경우의 수는 좀 어렵고 행렬은 좀 쉽습니다. 알았니? 쉬운 단원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서 거기에 오답이 없어지지. 그래 점수가 높게 맞추지. 알았니? 이게 여기 복소수 문제를 10개 나오면 무조건 9개 이상 맞춰야 됩니다. 9개는 맞출 수 있어 다. 누나누나 다 맞출 수 있어 공부하면. 알았니? 근데 함수는 10개 나오면 15개도 못 맞출 수도 있어. 뭔 얘기 하는지 알겠냐? 공부하면 된다니까. 이 개념 내용이 다 들었어요. 딱 보면 이런 것들은 답을 딱 보는 순간 한 5개에서 3개는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지지반은 실수라고요.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은 아까 0 맞아서 틀렸다 했어. 제곱의 합은 0이 되는 경우가 켤레 제곱합은 제곱의 합이 0이냐? 아니잖아. 물어봤네. 켤레? 켤레? 아니야, 기야. 3번. 얘는 틀렸지?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되고 허수라고 말해도 안 돼. 실수라고 말해도 안 되고 허수라고 말해도 안 돼. 허수 아까 틀렸잖아. B가 0일 수 있다. 근데 실수란 말은 더더욱 틀렸지. 3번이 어떻게 되냐? G제곱 G바제곱 은 G 플러스 G바제곱 마이너스 2배 G지바 는 얘가 돼 A 2A제곱 4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 이 되니? 얘가 0이 된다고 하면 얘가 0이면 A하고 제곱하고 B의 제곱이 같으면 0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같지 않으면 0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G제곱하고 G바 제곱이 0이 되는 것은 A제곱과 B제곱이 같은 거야. 뿔마 A, 뿔마 B야. 알겠니? 여기서 G가 뭐가 나오면 되냐면 G가 A 플러스 마이너스 AI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뿔마 1, 뿔마 I 이 정도로 작성하면 되겠네. 근데 그 핵심 6번 있잖아요. 네. 그냥 알파 베타 감마 곱하기 알파바 베타 감마바 한 거죠. 몰라 나는 그럴 것 같아서 적은 거야. 3개 하면 9개 나오게 되잖아. 근데 주어진 식이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잖아. 요거 3개 빠졌단 소리야. 요거까지 합치면 요거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일단 3번도 들고 G지바가 0이면 G지바가 0이면 G는 0이다. 아까 보여줬지? 4번은 보여줬잖아. 5번 G분의 G가 마이너스 1이면 G는 순호수이다. G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돼?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G 플러스 G바가 0이 됐지. G 플러스 G바가 0이 됐단 말은 A가 0이라는 소리잖아. 4번은 식을 넘기면 2A가 0이 된다는 게 나오고 그래서 A가 0 맞아. 그렇지? B는 0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G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가. 그래서 순호수가 참이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복소수 연산 문제로 꼭 개념 문제로 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음 뭐야 이거는? 이걸 질문이 되나? G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하나 나왔고 제곱차가 나왔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마이너스 2i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7i. 여기까지 인정되니? 여기까지 인정돼? 얘를 뭐 해야 돼? 분모 실수화 시켜야 되지? 분모 실수화 시켜야지. 분모 분자에 뭘 곱해? 분모의 켤레를 곱하지. 이런 연산이 너희들이 빨라져야 돼. 그건 분모가 뭐가 되냐? 나삼이요. 분모에다 뭘 곱한다고? 네. 켤레를 곱한다고 했잖아. 이런 연산은 우리는 안 한다고 이제. 지지바 연산은 안 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부, 허수부가 있으면 실수 따로 계산하고 허수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할 거야.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7, 2, 14, 마이너스 18. 허수부 7, 8, 마이너스 8 플러스 7, 마이너스 i. 5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지? 응? 그러면 지금 요식이 우매한 바가 뭐야? 요건 4 알파 알파바 곱하기 베타 베타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물론 지금 얘가 지금 합곱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가 나와? 제곱차를 빼면은 알파 베타를 먼저 구할 수도 있겠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으로 우리가 그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거로 구하면 요놈이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를 이렇게 구했던 소리는 켤레를 이용해서 구했다는 소리고, 방법이 생각 자체가 약간 달라. 어떻게든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왔다는 것은 알파 베타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뭐하면은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알파를 구할 수 있고 빼면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던 거고,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했던 거. 알파 베타 구하면 켤레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 나오면 알파 얘 켤레잖아. 아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얘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에 뭐 있어? 뭐 있냐? 알파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잖아. 됐니? 쌤이 요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요걸 제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냐 안 되냐야 지금. 아마 의도는 얘 4알파 베타 얘가 4알파 베타니까 이 의도를 갖고 있을 거야. 여기 4를 곱해가지고 켤레를 곱해서 4로 나눠줄 거라고. 의도성은 있어. 근데 요거 내가 제곱하기 싫어서 그래. 얘는 그나마 제곱해서 관계없지만 얘 제곱하기 싫어서 그래. 그럼 어째? 요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해가지고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알겠어요? 둘 다 약간씩은 불편할 겁니다. 흐름은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가제예요? 그러네. 여기서 뭘 찾아야 돼 먼저? 알파 바가 있으니까 뭐 하라 했어? 바를 붙여라겠지. 바를 붙여라겠지. 뭐 왼쪽 거 붙일 건지 오른쪽 거 붙일 건지 다 붙일 건지는 그거는 식 보고 생각할 거고, 요놈이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i네. 그래야 얘하고 얘가 연산이 되네. 그럼 현재는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바뀌면 실수 14 그러면 10이네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면 연산이 조금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좀 편하게 값이 떨어졌네요. 얘가 2 마이너스 3i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더 편할 것 같기는 한데 합차가 더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어디로 가나 그렇게 아주 불편한 연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제곱은. 알겠니? 제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얘하고 얘가 켤레란 것을 인정을 하자 이 말이야. 얘랑 얘랑 켤레의 관계야.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떨어진다는 소리고 얘를 4로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의도성은. 여기까지 됐지? 18번까지 했고요. 뭐야? 18번은 내가 풀어준 거고. 22번. (19번) 풀어줄게. 19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G가 A 플러스 PI일 때 G가 A 플러스 PI일 때 얘를 가지고 좀 놀아봐라 이런 소리야. G가 A 플러스 PI면 G바는 뭐야? A 마이너스 PI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여기다가 I를 곱합니다. 여기다 I를 곱해. I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B 플러스 AI가 되니? 자, A 플러스 PI가 마이너스 B 플러스 AI가 됐어요. 여기다가 바를 붙이면 IG바 한번 다시 작성하면 I바 G바는 마이너스 IG바 는 B 플러스 AI가 나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A 플러스 PI가 있는데 A 마이너스 PI는 켤레고 P 플러스 AI가 나오는 애는 이치를 가지고 조금 조작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서? 뭐라고? A 플러스 PI하고 A 플러스 BI하고 P 플러스 AI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수가 바뀌면서 실수가 호수가 바뀌었단 말이야. 절대값 바뀌었어. 얘를 외우라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있다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엄마 이래서 관계가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할 거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면 요러한 식이 나오면 우리는 요놈을 요렇게 바꿔버리면 요렇게 바꾸면 연산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러한 식이 나오면 요놈을 이렇게 바꿀 줄 알면 G를 가지고 연산을 쉽게 할 수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알아내란 소리니까 G바는 A 마이너스 G바는 지금 A 마이너스 BI이고 IG바는 마이너스 B 플러스 AI가 같대요. 이 말은 즉슨 A랑 마이너스 B가 같고 A랑 마이너스 B 같다. A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소리네요. A 플러스 B가 0이야. 뭐 A가 0, B가 0이란 말은 없고 0이 아닌 실수라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네요. A는 0이 아니야. B는 마이너스 A이고. 그러면 이 말은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이 말은 당연한 말이고 요 말은 뭐야? 요 말은 아까 뭐였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지. B가 마이너스 A니까 이 말도 당연한 말이 됐고 얘가 아까 뭐였어?
2b i였지. 2b i였지. 그러겠지. 2b i인데 이거 뭐가 돼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a i가 돼야 되네. 요놈이 틀렸네 일단은. 답은 3번이 현재. 얘는 g는 요 식에다가 뭘 붙였다고? 바를 붙인 거네. 이 식에 바를 붙인 게 이 식이라고 지금.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 얘는 양변을 뭐 하면 돼? g지바를 곱하면 되겠지. 또는 그냥 이거 써도 되겠네. 이거 나누기잖아. 5번은 나누기 하면 뭐야? g분의 g바는 i라고요. i라고 해. g바분의 g는 뭐야 그러면? g분의 g바는 i야. g바분의 g는 뭐야? 뭐라고? 아니. 자, g분의 g바가 i면 g바분의 g는 뭐 한 거냐면 뒤집었네. 그러면 역수네. i분의 1이네. 역수 생각 말고 어떤 생각도 있어? 얘랑 얘랑 켤레네. 바를 붙였네. 바 붙이면 되겠네. 마이너스 i야. 그래서 요런 게 연산입니다. 기본 연산 중에 하나. i분의 1이 마이너스 i가 되는 게 기본 연산. i분의 1이 마이너스 i가 되는 게 기본 연산 중에 하나야. 나머지 문제는 연산 문제야. 여기까지가 개념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연산 문제니까 제일 뒤에 문제만 빼고 그것은 이제 제곱근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